지금 이 순간 단 하나의 실수로 남은 인생이 완전히 달라질 수 있습니다. 오늘 65세 이후 남성들이 절대 해서는 안 되는 7가지 치명적인 실수. 당신의 건강과 행복을 지키고 싶다면 지금 바로 집중하세요. 지금 느끼는 작은 이상 신호. 3년 후 내 심장을 지킬 마지막 기회일지도 모릅니다. 그때 그냥 넘기지 않았다면 제 심장은 아직 멀쩡했을지도 모릅니다. 여러분, 저 솔직히 말씀드릴까? 저도 한때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나이 들면 다 그런 거지. 요즘 기운 없는 것도 그냥 나이 탓이지 뭐. 그래서 몸에 나타난 작은 변화를 그냥 넘겼습니다. 조금 숨이 차도, 밤에 유난히 몸이 무거워도 괜찮아, 이 정도는 당연하지라고요. 그런데 그게 아니었습니다. 어느 날 평소처럼 아내와 저녁을 먹다가 갑자기 가슴이 답답해지고 식은땀이 나기 시작했습니다. 그 순간에도 저는 소화가 안 되나 보다 하고 참으려 했습니다. 다행히 아내가 저를 억지로 병원에 데려갔고 결국 협심증 진단을 받았습니다. 심장혈관이 막히기 직전이었어요. 조금만 늦었으면 저는 이 세상에 없었을지도 모릅니다. 특히 성생활과 관련된 변화라면 더더욱 주의해야 합니다. 갑자기 성욕이 줄어들거나 발기가 잘 안 되는 증상이 생겼다면 그건 단순한 나이 탓이 아닐 수 있습니다. 심장병, 당뇨병, 호르몬 불균형 같은 중대한 건강 문제의 신호일 수 있습니다. 실제로 연구 결과를 보면 발기부전을 겪은 남성은 3에서 5년 내에 심장마비를 겪을 확률이 무려 50%나 더 높다고 합니다. 저는 정말 가까스로 기회를 잡았습니다. 여러분은 절대 저처럼 아찔한 경험을 하지 마세요. 그럼 어떻게 해야 할까요? 첫째, 정기적인 건강검진을 꼭 받으세요. 특히 50세 이상이라면 6개월에 한 번은 필수입니다. 혈압, 콜레스테롤, 혈당 체크는 기본이고 성기능 고민도 부끄러워하지 말고 의사에게 털어놓으세요. 둘째, 매일 30분 걷기 운동을 해보세요. 걷기만 꾸준히 해도 발기부전 위험이 30% 줄어든다는 믿을 수 있는 연구 결과도 있습니다. 셋째, 복용 중인 약을 꼭 점검하세요. 혈압약이나 당뇨약이 성기능에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약 때문에 불편을 느낀다면 의사와 상의해서 대안을 찾아야 합니다. 몸은 늘 우리에게 조용히 신호를 보내고 있습니다. 그 신호를 무시하지 않는 것, 조금이라도 이상하면 멈추고 점검하는 것, 그것이 바로 건강하고 행복한 노년을 지키는 첫걸음입니다. 지금 여러분의 몸이 조용히 말하고 있는 소리를 한번 들어보세요. 외로움은 감정이 아니라 때로는 생존을 위협하는 덫입니다. 그날 단 한 번의 외로움이 제 인생을 뒤흔들어 놓았습니다. 여러분, 혹시 이런 경험 있으신가요? 누군가의 따뜻한 한마디가 너무 간절해서 한순간에 마음을 열어버린 적, 저는 있었습니다. 은퇴하고 집에 혼자 남게 되면서 사람 만날 일이 거의 없어졌습니다. 그 적막함 속에서 어느 날 우연히 온라인 채팅 앱을 깔게 됐습니다. 처음에는 별 생각 없었습니다. 그저 누군가랑 대화라도 하고 싶었던 거죠. 그때 한 사람이 제게 다가왔습니다. 40대 초반이라고 했던 그녀. 젊고 활기차고 아저씨랑 대화하는 거 재밌어요 하며 웃어주던 그 모습. 솔직히 저는 너무 행복했습니다. 마치 잊고 살았던 생기가 제 안에 다시 피어오르는 것 같았거든요. 하지만 행복은 오래가지 않았습니다. 만난 지 2달쯤 됐을 때 그녀는 힘겹게 말을 꺼냈습니다. 오빠, 사실 가족 때문에 급하게 수술비가 필요해요. 도와줄 수 없을까요? 저는 그 말에 주저하지 않았습니다. 3천만 원을 보내줬습니다. 그리고 그날 이후 그녀는 사라졌습니다. 전화도 메시지도 모두 그제야 알았습니다. 외로움이 제 이성을 완전히 마비시켰다는 걸. 여러분, 외로움은 절대 가볍게 볼 감정이 아닙니다. 특히 노년기에는 배우자와 사별하거나 은퇴 후 사람들과의 관계가 줄어들면서 외로움이 심각해집니다. 문제는 이 외로움이 판단력을 흐리게 만든다는 데 있습니다. 특히 성적 욕구까지 겹치면 평소라면 절대 하지 않을 실수를 저지르게 됩니다. 실제로 한국소비자원 자료를 보면 60세 이상이 온라인 데이팅 사기에 당하는 비율이 5년 새 3배나 늘었다고 합니다. 더 충격적인 건 피해자의 70%가 신고조차 하지 못한다는 사실입니다. 왜냐고요? 창피해서, 가족이 알까봐 그냥 숨기고 살아갑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할까요? 첫째, 온라인에서 만난 사람은 항상 의심하고 직접 확인하세요. 화상통화로 얼굴을 확인하고 공공장소에서만 만나세요. 조금이라도 돈 이야기가 나오면 무조건 끊어야 합니다. 둘째, 외로움을 달래기 위한 건강한 방법을 찾으세요. 운동, 취미, 동호회, 봉사활동, 사람들과 꾸준히 만나고 교류하는 것, 외로움을 이기는 가장 확실한 방법입니다.
셋째, 성적 욕구를 부끄러워하지 말고 건강하게 관리하세요. 필요하면 전문가와 상담하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몸과 마음 모두를 돌보는 게 중요합니다. 외로움은 누구에게나 찾아옵니다. 하지만 그 외로움을 어떻게 다루느냐에 따라 삶은 완전히 달라질 수 있습니다. 저는 그날을 절대 잊지 못합니다. 그 한순간의 외로움이 3천만 원보다 더 큰 상처를 남겼으니까요. 여러분은 부디 저 같은 실수를 하지 마세요. 당신의 생명을 바꿀 진짜 약은 광고 속 알약이 아니라 매일의 작은 습관입니다. 단 하나의 알약이 제 인생을 무너뜨릴 뻔했습니다. 여러분, 솔직히 고백할게요. 저는 인터넷 광고 하나를 믿었습니다. 남성 기능 30대처럼 회복, 천연 성분, 부작용 제로. 그 문구를 보는 순간 흔들리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다시 젊은 시절처럼 자신감을 되찾을 수 있다면 뭐든 해보고 싶었거든요. 그래서 저는 아무 의심 없이 그 약을 주문했습니다. 게다가 천연이라는 말에 방심했죠. 설마 나쁜 성분이 들어있겠어? 하지만 결과는 참혹했습니다. 약을 먹고 얼마 지나지 않아 갑자기 눈앞이 핑 도는 느낌이 들더니 거실 바닥에 그대로 쓰러졌습니다. 병원에 실려가서 들은 진단은 심각한 저혈압. 검사 결과 제가 복용한 그 천연 보조제 안에는 발기부전 치료 제이, 강력한 성분이 과다하게 들어있었고 제가 평소 복용하던 고혈압 약과 충돌을 일으킨 거였습니다. 조금만 늦었더라면 진짜 심장마비로 생명을 잃을 뻔했습니다. 여러분, 검증되지 않은 약은 독입니다. 특히 노년기에는 우리 몸이 젊었을 때처럼 견디지 못합니다. 인터넷 광고, 지인 추천, 이거 먹고 새로 태어났어요 같은 후기들, 그 어떤 것도 의사의 처방을 대신할 수 없습니다. 특히 발기부전 약물은 단순한 영양제가 아닙니다. 심장, 혈압, 간, 신장에 모두 영향을 미치는 강력한 약입니다. 무심코 복용했다가 그 자리에서 쓰러지는 일, 정말 남 얘기 아닙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할까요? 첫째, 무조건 전문의 진단을 먼저 받으세요. 문제가 생겼다면 스스로 판단하지 말고 병원부터 가야 합니다. 둘째, 처방받은 약도 정확하게 복용해야 합니다. 한 알로 부족해 보여서 두 알 먹었다. 이런 건 정말 위험한 생각입니다. 셋째, 자연적인 방법을 병행하세요. 규칙적인 운동, 충분한 수면, 스트레스 관리, 이런 기본이 성기능에도 직결됩니다. 넷째, 파트너와 솔직하게 대화하세요. 성생활이란 단순히 육체적 문제가 아니라 서로의 감정과 친밀감을 나누는 거니까요. 그때 그 약을 먹지 않았다면 지금쯤 더 건강한 모습으로 이 자리에 서 있을 수 있었을까요? 여러분, 제 실수를 절대 반복하지 마세요. 한순간의 욕심이 평생을 후회하게 만들 수 있습니다. 입을 열어야 마음도 건강도 다시 살아납니다. 말 한마디 건넬 사람 하나 없는 집안에서 저는 천천히 무너지고 있었습니다. 은퇴한 첫 해였습니다. 출근할 필요도 없고 귀찮은 회식도 없고 처음엔 너무 좋았습니다. 그런데 그 시간이 길어질수록 저는 이상한 감정을 느끼기 시작했습니다. 혼자 밥을 먹고 혼자 TV를 보고 혼자 밤을 보내면서 하루에 사람 목소리를 단 한 번도 듣지 않는 날이 많아졌습니다. 특히 성생활과 관련된 고민은 더 끔찍했습니다. 몸이 예전 같지 않다는 걸 느끼면서도 아무한테도 말할 수 없었습니다. 이 나이에 그런 얘기를 꺼내면 창피하지 않을까? 괜히 말 꺼냈다가 비웃음이나 당하면 어쩌지? 이런 생각에 입을 다물었습니다. 결국 저는 혼자 끙끙 앓았습니다. 검색창에 노년 성기능 저하 같은 단어를 입력했다가 창피해서 창을 닫아버린 적도 있었어요. 그리고 점점 몸도 마음도 무너져갔습니다. 여러분, 사회적 고립은 그냥 심심한 문제가 아닙니다. 하버드 의대 연구에 따르면 사회적으로 고립된 노인은 심장병 위험이 29%, 뇌졸중 위험이 32%나 더 높다고 합니다. 더 무서운 건 사회적 고립이 흡연, 비만보다 더 큰 사망 위험 요인이라는 사실입니다. 혼자 있는 시간, 말하지 못하는 고민들, 그게 몸을 망가뜨리고 마음을 갉아먹습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할까요? 첫째, 사회적 관계를 계속 유지해야 합니다. 취미 모임, 동호회, 봉사활동, 어떤 형태든 좋습니다. 정기적으로 사람을 만나세요. 누구를 만나러 나간다는 것 자체가 생명줄입니다. 둘째, 성에 대한 고민을 혼자 숨기지 마세요. 요즘은 노년층을 위한 성 건강 강좌나 상담 프로그램도 많습니다. 정보를 찾고 같은 고민을 가진 사람들과 나누세요. 셋째, 파트너가 있다면 꼭 대화를 시도하세요. 어색해도 좋습니다. 요즘 이런 부분이 조금 걱정돼. 이 한마디가 서로를 구할 수 있습니다. 넷째,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도 부끄러운 일이 아닙니다. 성상담사, 정신건강의학과, 부부상담사, 필요하다면 언제든 문을 두드리세요. 혼자 끙끙 앓는 것은 용기가 아닙니다. 오히려 나 자신을 더 아프게 하는 일입니다. 저는 이제 압니다.
말하지 않으면 아무것도 변하지 않는다는 걸 여러분,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습니다. 작은 용기 하나면 삶이 다시 살아납니다. 사람들의 시선이 두려워서 제 행복을 스스로 포기했습니다. 처음엔 그냥 설렘이었습니다. 오랜만에 누군가와 손을 잡고 같이 길을 걷는다는 것, 그게 그렇게 벅찬 기쁨이 될 줄은 몰랐습니다. 그녀는 저보다 5살 어린 사람이었습니다. 말도 잘 통하고 취미도 비슷하고 무엇보다 함께 있을 때 살아있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하지만 문제는 다른 곳에서 시작됐습니다. 친구들이 수군거렸습니다. 저 나이에 무슨 연애야? 재산 노리는 거 아냐? 자식들도 노골적으로 말했습니다. 아버지 체면 좀 생각하세요. 지금 뭘 바라시는 거예요? 그 한마디 한마디가 제 가슴을 꾹꾹 눌렀습니다. 결국 저는 그녀와의 관계를 숨기기 시작했습니다. 만나도 몰래 만나고 가족 앞에서는 모른 척하고 행여라도 아는 사람이라도 볼까봐 식당 구석자리에만 앉았습니다. 그 시간들은 참혹했습니다. 좋은 사람을 만났지만 마음껏 웃을 수도 없고 당당히 걸을 수도 없고 늘 죄인처럼 숨어야 했습니다. 그리고 끝내 저는 스스로 이 관계를 정리했습니다. 미안해요. 내가 당신을 지켜줄 용기가 없네요. 그녀가 돌아서던 뒷모습이 아직도 눈에 선합니다. 여러분, 타인의 시선은 결코 여러분 인생의 주인이 아닙니다. 노년에도 사랑하고 싶고 누군가와 함께 웃고 싶고 새로운 행복을 꿈꾸는 것, 그건 부끄러운 게 아닙니다. 아주 자연스럽고 아주 당연한 삶의 권리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노인은 그래야 한다는 사회적 편견에 너무 쉽게 갇혀버립니다. 그리고 결국 가장 소중한 순간들을 스스로 놓치게 됩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할까요? 첫째, 자신의 감정과 욕구를 인정하세요. 이 나이에라는 말 가장 먼저 내 안에서 지워야 합니다. 둘째, 행복을 최우선에 두세요. 남의 눈보다 내 마음의 평화가 훨씬 중요합니다. 셋째, 가족과 대화하세요. 처음엔 충격을 받을 수 있지만 진심으로 이야기하면 서로 이해하는 날이 분명 옵니다. 넷째, 비슷한 경험을 가진 사람들과 교류하세요. 자신을 비난하는 세상이 아니라 응원해주는 사람들 속에 있어야 합니다. 다섯째, 필요하면 전문가와 상담하세요. 내가 느끼는 죄책감, 두려움, 불안, 혼자 끌어안지 말고 도움을 받아야 합니다. 저는 이제 후회합니다. 조금만 더 용기를 냈더라면, 조금만 더 나 자신을 믿었더라면 내 인생은 달라졌을지도 모릅니다. 여러분, 부디 타인의 시선에 인생을 맡기지 마세요. 여러분 삶의 주인은 언제나 여러분 자신입니다. 몸은 가까웠지만 마음은 점점 더 멀어져 갔습니다. 은퇴하고 한동안 저는 솔직히 좀 들떠 있었습니다. 오랜만에 마음 맞는 사람을 만나고 젊을 때처럼 다시 남자로 인정받고 싶었거든요. 그래서 저는 관계를 가질 때마다 오직 육체적인 부분만 신경 썼습니다. 내가 아직 괜찮은지, 상대가 만족하는지 그것만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이상했습니다. 몸은 함께 있는데 마음은 점점 텅 비어가는 느낌. 어떤 날은 관계를 끝내고도 허탈하고 쓸쓸해서 괜히 혼자 술을 마시기도 했습니다. 어디서부터 잘못된 걸까? 저는 한참을 고민했습니다. 그러다 어느 날 상대가 조심스럽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우리 꼭 육체적 관계 말고도 서로 기대고 이야기하고 그냥 손잡고 있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그 말을 듣는 순간 마치 머리를 한 대 맞은 것 같았습니다. 저는 그동안 성관계를 증명처럼 여겼던 겁니다. 나는 아직 괜찮다. 나는 아직 살아있다. 그걸 확인하려고만 했지 정작 진짜 중요한 걸 잊고 있었던 거죠. 노년기의 성은 단순한 육체적 쾌락이 아닙니다. 나이가 들수록 몸은 변하고 속도도 달라집니다. 그런데 젊은 시절처럼 관계만을 쫓으려고 하면 실패감, 좌절감, 그리고 관계에 대한 회의만 커질 뿐입니다. 서울시립대학교 연구에 따르면 65세 이상 남성들의 성생활 만족도는 육체적 만족보다 감정적 친밀감에 더 크게 좌우된다고 합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할까요? 첫째, 성에 대한 시각을 바꾸세요. 성생활은 단순히 성교가 아니라 포옹, 키스, 손잡기, 마사지 같은 모든 친밀한 교감을 포함합니다. 둘째, 파트너와 대화를 강화하세요. 서로 어떤 스킨십이 좋은지, 어떤 표현이 마음을 편하게 해주는지 솔직하게 이야기하세요. 셋째, 결과를 목표로 삼지 마세요. 성공이나 완성 같은 생각을 버리고 과정 그 자체, 함께 웃고 교감하는 순간을 즐기세요. 넷째, 일상에서 친밀감을 쌓으세요. 함께 산책하고 영화 보고 손잡고 커피 마시는 것, 이런 작은 연결들이 오히려 관계를 더 깊게 만듭니다. 다섯째, 변화를 받아들이세요. 노화로 인한 신체 변화를 부끄러워하지 말고 그에 맞는 새로운 리듬과 방식을 함께 찾아가세요. 그녀가 말했습니다. 꼭 젊을 때처럼 하지 않아도 괜찮아요. 지금 이렇게 같이 있는 것만으로도 좋아요. 그때 알았습니다. 진짜 소중한 건 증명이 아니라 교감이라는 걸. 여러분, 몸이 아니라
마음으로 연결될 때 노년기의 사랑은 훨씬 더 깊고 따뜻해질 수 있습니다. 그땐 몰랐습니다. 운동 하나, 밥 한 끼가 제 성생활을 이렇게까지 바꿀 줄은. 은퇴하고 나서 저는 솔직히 몸 관리에 거의 신경을 쓰지 않았습니다. 이 나이에 뭐 얼마나 더 건강해지겠어. 이제는 편하게 먹고 쉬자. 그게 제 생각이었습니다. 그래서 먹고 싶은 대로 먹고 하루 종일 소파에 누워 지냈습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부터 이상한 변화를 느끼기 시작했습니다. 밤이면 숨이 가빠오고 몸이 무겁고 무엇보다 성욕도 성기능도 눈에 띄게 떨어지기 시작한 겁니다. 처음엔 나이 탓이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확신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제 몸은 제가 방치한 대가를 그대로 보여주고 있었습니다. 결정적인 순간은 어느 날 병원 진료에서 찾아왔습니다. 혈압, 콜레스테롤, 혈당 수치가 모두 비상이었습니다. 의사는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지금 상태로 2년 더 지나면 심장병 위험이 크게 올라갑니다. 특히 성기능도 심혈관 건강이랑 직결되어 있습니다. 그제야 깨달았습니다. 성생활은 성기만의 문제가 아니라 몸 전체의 건강과 연결되어 있다는 걸. 여러분, 건강한 성생활을 원하신다면 몸 전체를 돌봐야 합니다. 대한민요기학회 연구에 따르면 규칙적인 운동을 하는 노년 남성은 발기부전 발생률이 38%나 낮다고 합니다. 심장, 혈관, 호르몬, 심지어 수면 습관까지 모든 게 성기능과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할까요? 첫째, 운동을 시작하세요. 하루 30분만 빠르게 걷기만 해도 혈액순환이 좋아지고 성기능이 개선됩니다. 특히 골반 근육 강화 운동, 케겔 운동은 필수입니다. 둘째, 식습관을 바로 잡으세요. 채소, 과일, 생선, 견과류 중심이 지중해식 식단이 심장과 성 건강에 좋습니다. 셋째, 충분한 수면을 취하세요. 수면 부족은 테스토스테론 감소와 직결됩니다. 하루 7시간 이상 규칙적인 수면을 유지하세요. 넷째, 정신 건강을 챙기세요. 스트레스와 우울은 성욕과 직결됩니다. 취미 활동, 명상, 산책 같은 작은 루틴을 만들어 보세요. 다섯째, 복용 중인 약을 점검하세요. 고혈압약, 항우울제, 수면제 등 일부 약물은 성기능에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불편을 느낀다면 의사와 상의하세요. 건강을 잃고 나서야 깨달았습니다. 성생활은 단순히 나이 때문이 아니라 내 몸을 어떻게 관리했느냐에 달려 있다는 걸. 여러분, 지금부터라도 늦지 않았습니다. 작은 습관 하나가 여러분의 건강 그리고 삶의 질을 완전히 바꿀 수 있습니다. 지금 이 순간이 새로운 시작입니다. 오늘 우리는 65세 이후 남성들이 절대 피해야 할 7가지 실수를 알아봤습니다. 이건 단순히 성생활만을 지키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건강, 행복, 삶 전체를 지키는 방법입니다.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습니다. 작은 용기, 작은 변화가 여러분의 남은 인생을 훨씬 더 풍요롭고 따뜻하게 만들어줄 겁니다. 이 내용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더 많은 정보를 원하신다면 설명란 링크를 확인해 보세요. 지금 바로 여러분의 삶을 위한 첫 걸음을 내딛어 주세요.